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4일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보시고요. 다음으로 월지를 보고 다음에 격국을 살펴보는 순서로 사주를 분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어저께 임수 다음이 되겠으니까 임수는 9번째 천간, 오늘 계라고 하는 천간은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임수와 마찬가지로 수가 되죠. 계수가 되죠. 물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차가운 냉기가 되겠습니다. 이 냉기 그냥 좀 오싹한 정도가 아니라 영하 40도, 50도, 80도 엄청난 북한의 한기를 말한다. 저기 어디 실질적으로 영하 74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데서 아마 살기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혹한의 한기일까 바로 이 수의 기운이 되겠고요. 또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계수는 음수가 된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임수가 양수가 되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이고 차가운 냉기를 뜻하지만 얘는 음이 아니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죠.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하고 음수인 계수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수는 음수보단 크고 깊고 방대한 개념의 수라고 해서 대해수의 비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개념, 큰 강호수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방대한 개념의 수를 임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의 반대로 계수라고 하는 음수는 작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이 우로수가 되겠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옹달샘 같은 거, 정화수 같은 거 있죠.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정화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 맑고 깨끗한 티 하나 없는 그런 음용수 같은 것이 바로 이 계수가 된다. 임수의 특징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지성이 있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다. 즉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하면 많은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고 쓰나미가 일고 해일이 일고 물이 범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수의 특징의 하나인 충분하는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해도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습니다. 컵에 담겨져 있는 음용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저 컵 안에 있는 물일 뿐이죠. 그것은 엎질러 그냥 닦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크게 막 범람을 해서 집이 쓸려 내려가고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수는 충분한 성질은 없는데 계수의 핵심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청징함. 청은 맑을 청자죠. 징도 맑을 징자죠.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이 계수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 조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계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계수는 맑고 깨끗해야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하고 탁기가 없어야 되는데 무토기토 등등의 토들이 많게 되면 계수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수일간이 왕하면 식상인 목으로서 설기순세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워진다는 얘기죠. 병화로 조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식상은 식상은 이제 을목이라든가 간목을 말하는데, 특히나 간목으로서 계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병화를 조후한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지만 계수는 왕하면
간목, 병화를 쓰게 되고요. 특히나 무토, 기토가 많아졌을 때는 반드시 그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 된다. 또 개수든 임수든 신약한 경우가 있어. 항상 신약한 건 아니니까 이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뭘 해줘야 된다? 금생수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개수가 좋아하는 것은 경금보다는 은금인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개수 입장에서 경금은 정인이 되죠. 정인, 신금은 편인이 되니 사람들이 정인이 좋은 것이니까 경금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수를 생할 때는 양금인 경금보다는 은금인 신금으로서 생하는 것이 좋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절기를 먼저 봐야죠. 자, 절기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수도 중요하지만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또 입춘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이 되죠. 봄,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러한 것이고 또 인, 묘, 진, 월 모두 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요. 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니 묘월이 실질적으로 목이 가장 왕성한 세력을 형성할 때고 진월 같은 경우는 목이 이제 쇠락해져 가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죠. 목이 왕하면 화도 같이 왕해지는데 반대로 목이 왕하면 토는 약해질 것이고 또 목이 왕한 때에는 금도 약해질 것이고 또 지금 오늘 개수죠. 수는 중요한 것. 목이 왕하면 수는 원래는 수생목하죠. 수가 목을 생하는 관계에 있는데 수가 왕하면 상관없지만 수가 약할 때는 목이 이렇게 수의 기운을 뺏어가죠. 목다수축이라고 해요. 목이 많으면 수가 고갈되죠. 예를 들면 봄에 여러분들 이제 꽃 같은 거를 이렇게 따다가 화병에 되게 담아놓고 보면은 물이 쭉쭉쭉쭉 빨려가죠. 그거는 그 화초가 자라면서 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인묘진월 보면은 목의 활동력이 가장 크다 보니 목이 활동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인월, 묘월, 진월이 수는 병사묘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셔서 인월의 수는 굉장히 약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죠. 초춘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지나면 조금 한기가 풀리는 걸로 보지만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아직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매우 약하고 상관인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뭘 필요로 할까요? 약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개수가 좋아하는 금은 어떤 금? 정인인 경금이 아니라 편인인 신금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신금이 지지 뿌리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인월 우수 전에는 아직은 춥기 때문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면 된다. 쉽게 말하면 인월은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금이 있어서 목을 절제시켜 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 상관생제하는 그러한 중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먼저 인성을 취하고 다음으로 병화를 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개수일간은 음수라고 했고요. 월지에는 인목은 양목이 되죠.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 목이 되죠. 그래서 내가 생한다고 해서
자가 되고요. 아생제는 식상이 됩니다. 내가 생하는 것,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생아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하는 것은 아생자로서 식상이 되죠. 식, 신과 상관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되죠. 상관격. 특히나 수가 목을 생각한다 해서 수, 목, 진, 상, 관, 격 이렇게 보는데,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합니다.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상관은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약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진상관과 가상관은 어느 것이 더 왕하냐, 일간이 왕하냐 식상이 왕하냐의 차이가 있어서 진상관과 가상관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설기가 과다한 사주국세 반드시 인성으로서 얘를 생조해 주고요. 인성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신금 같은 경우, 경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생할 뿐만 아니라 상관도 억제한다라고 해서 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이걸 갖다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 격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목 안에는 지장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 안에는 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병화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격? 상관격이 아니라 정제격이 되겠죠. 정제격인데 상관이 재성을 생한다고 해서 상관생제하는 상관생제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인성이 있으면 상관생제를 하면 돈을 벌지만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상관생제한다라고 상관생제한다는 뜻은 설기태과의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하는 뜻과 있습니다. 뜻과 같습니다. 반드시 개수일간이 인성의 생조를 받거나 지지로 반드시 개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은 월지인목에 있는 본기가 이렇게 투출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도 묘목이 또 있죠. 이거는 거의 설기태가의 개수가 거의 존립 자체가 힘들 정도로 식상이 왕한 것이다. 연간의 비견인 개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개수는 둘 다 똑같이 일간 개수든 연간의 개수든 지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 거의 그냥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라도 다시 목이 오게 되면 이거는 기명, 종, 아,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는데, 저는 종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차라리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 겁재를 얻어서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상관격, 묘 있어서 거의 설기태가, 이거는 어떤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보면 극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비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겁재 비견이 다 여기에 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오행이 두 가지밖에 없죠. 목이죠. 이걸 양상격이라고 하고요. 양상격이 꼭 좋으냐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오행이 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 개수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금수운으로 가면 일간이 다시 왕해지긴 하지만 한기, 즉 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자시나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거는 해묘합을 하죠. 그래서 임자시에 비해서는 수의 기운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해묘합하게 되면 목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임자시하고 개해시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사주가 수가 더 왕하냐? 이거는 당연히 임자시가 더 왕하다. 그리고 화가 부족한 것, 둘 다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간이 개수이기 때문에 토운은 좋을 일이 없을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인시, 을묘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종악격으로 보면 됩니다. 극신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명, 종악격. 그러면 갑인시가 돼서 종악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을묘시가 돼서
종합격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을묘보다는 갑인시가 목이 더 왕하죠. 내가 종하려면 그 종한신이 왕해야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종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을묘시보다는 갑인시가 좀 더 나은데 저는 종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간신이 진에 이렇게 통근을 합니다. 이 개수도 진에 통근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종합격이 될 것 같지만은 목으로 종할 때 토의 기운이 있으면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내격으로 보시고요. 병진시가 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해자축, 신유술 이렇게 북방수운, 서방금운으로 가면 요거 병진시는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될 것이다. 단 경술대운 때 요 술토운은 조금 애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진시라고 하면 아들로 태어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정사시 마찬가지로 아들. 근데 정사시는 뭐가 문제냐?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사시보다는 병진시가 더욱 좋게 보이고요. 무기미시는 피해야 될 생시. 굳이 설명 안 드리겠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인성을 얻었습니다. 물론 경금, 신금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개수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신금이 더 좋겠지만은 목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욱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신시 잡고요. 요 경신시가 되면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간다. 그래서 경신시면 딸이 괜찮을 것 같고요. 병진시의 경우는 아들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사랑을 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